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이렇게 날씨가 제법 공부하기도 그렇게 나쁜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여튼 간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 부지런히 아프지 말고 저도 옛날에 그 고시 공부했던 사람인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운동 좀 하셔야 돼요. 하시고 왜냐면 이게 장기적인데 나중에 여름 되면 한 8월 되면 막 몸이 지쳐갖고 뭐 머리 나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 거니까 체력적으로 좀 운동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그 지목이죠. 자, 우리가 저번에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목은 매년 시험 문제 두 문제씩 있죠. 많이 나올 때는 옛날에 세 문제도 나오고 그랬어요. 두 문제씩 나오고 뭐 많이 안 나와야지만이 한 문제. 근데 매년 나와요. 매년. 근데 지목은 안 하면 한 문제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지목은 우리가 이제 용어를 공부했을 때 주된 용도 지목이라 그랬어요. 무슨 지목이라고? 용도 지목이다. 그랬습니다. 용도 지목.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목은 항상 습관적으로 지목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지목은 우리가 법에 28가지를 정해놨어요. 28가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목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일단 자, 전답 과목임. 이게 전답 과목임. 전답 과목임. 그다음에 광염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광염대 장학도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예요. 철천재. 철천재의 구유수를 대학 강사로 뭐하니? 공채하니? 공채하니? 원정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모여서 묘하게 잡쳐서 먹자고 양주 먹자고 주창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총 28가지.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이걸 다 외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28가지 지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뭐라고? 제가 전담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전담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공시법이죠. 그런 식으로 전담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광염대학의 공부 잘하는 장학도 기획 철의 천재 구유수. 그러니까 한번 기각가겠죠. 기억가니까. 철천재 구유수를 강사로 뭐하니? 공채하니? 원정교는 A를 미뤘는데 구유수가 되니까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혀서 술 먹자고 주장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전답 과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목이 뭐라고? 목장용지예요. 자, 이렇게 목장용지다.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에 광천지예요. 광천지. 그 다음에 염전.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면 공장용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학교용지고. 자, 그 다음에 도로고. 철도용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하천이고. 그 다음에 제방이고. 그 다음에 국어, 유지, 수도용지 있죠?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채용용지. 그 다음에 유원지. 유원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 그 다음에 사적지.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잡종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양어장이에요.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창고용지.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단 지목은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지목을 표기를 할 때 어디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대장에는 정식명칭을 써요. 만약에 토지대장, 대장이 있다니. 이 대장에는 만약에 목장용지라면 목장용지라고 이렇게 네 글자를 다 써요. 만약에 학교용지라면 학교용지라고 다 써요. 그런데 지족도 임야도 도면에는 여러 필지를 등록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네 글자 정식 명칭을 다 안 써요. 한 글자만 쓴다는 점. 근데 이게 한 글자, 두 글자, 처음 글자를 써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공장용지는 공자가 이 공원하고 겹쳐요. 그래서 장으로 해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는 학자하고 하자하고 있죠. 하자하고 우리는 뭐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발음상의 문제가 뭐예요? 자, 우리 남들은 뭐예요? 확실이라는데 학실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살을 쌀이라고 하고 고기를 꾀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투리가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어떤
어떤 저 유머집을 잠깐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참이 장기 두면서 이 쫄병이 청소하고 있는데 재터리도 그러니까 이 서울 친구는 재터리를 달라고 하는 건지 재터리를 치우라고 딴 데 두라고 하는 얘기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자 이런 것 때문에 아싸리 이 학교 용지는 학이지만 하초는 하가 발음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천으로 하자 그 얘기지. 그다음에 유원지는 유로하기는 유지가 있고 주유소는 주자 같으니까 차로 하라는 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음절로 하는 게 있다. 두 번째 음절로 하는 게 우리는 뭐라고 외우자는 게요. 그걸 우리 두 장 천원 차 이렇게 외워두자는 게 두 장 천원 차다. 천원 차. 두 장 천원 차. 그러니까 두 장 천원 차. 여러분 이제 시청각 교육 시청각 제가 뭐 잔돈이 좀 있나? 잔돈이 2,000원짜리. 이게 자, 두 장. 2,000원짜리죠. 2,000원짜리 두 장은 요 두 장은 1,000원 차이다.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까지 그 돈 1,000원짜리 끓여가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이걸 만약에 틀리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가 두 장 있으면 두 장은 얼마 차이다? 1,000원 차다. 두 장 차이가 아니라 차다는 게 차. 그래서 두 번째 음절을 취하는 게 있다. 장이 뭐라고? 공장용지. 장이 뭐라고? 공장용지. 그 다음에 천이 뭐라고? 하천. 자, 원이 뭐예요? 유원지. 차가 뭐라고? 주차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이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그게 나오냐면 자, 일단 그 지목의 구분에서 뒤쪽에 몇 페이지에 250 몇 페이지냐? 253페이지에 거기 4번 지목의 표기 방법 있죠? 별표 좀 해두시고 중요하다는 게요. 자, 이렇게 써 있죠.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다른 데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외울 거예요. 목도장이라고. 지목, 목도장, 도면하고 대장에만 목도장이다. 목도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뭐예요? 목도장 갖고 계시면 볼 때마다 목도장 하면 목도장, 목은 괜히 목 하면 뭐예요? 목 만지지 마시고 지목은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는. 자, 그러면 거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신명체로 등록한다. 그러나 2번. 그러나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는 다음에 부호로 표기하는데 첫 글자를 따서 등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차문자가 두 번째 차예요. 차문자가 두 번째 차다. 그래서 거기 즉 줄쳐 보세요. 하천은 천. 유원지는 뭐라고? 원. 주차장은 뭐라고? 차. 공장용지는 공 얘기 나오죠? 그래서 자, 두 장 1,000원 차. 그거 외워두지 않죠.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 245페이지에 뭐예요? 지목의 설치 원칙이 있는데 일필일목은 그냥 용어만 하나 용어만 이해하세요. 하나의 땅에 지목은 필지 하나의 땅에 지목은 몇 개라고? 하나다. 지목은 대장상 지목은 하나만 써요. 하나만. 단식 지목, 복식 지목 그런 거 없어요. 딱 지목은 일필일목이다. 하나만 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지목 추정 원칙이다 하게 되면 아까 양입지에서 한번 봤지만 목장용지 내에 만약에 뭐예요? 도로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국어가 있다. 그럼 이 목장용지가 큰 토지죠. 그래서 주지목 추정 항상 뭐예요? 주된 용도로 추정한다. 주된 용도로 추정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그래서 쌍가리번은 이렇게 줄치세요. 줄치세요. 그래서 거기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란 일필지 사용 목적 또는 용도 두 개 이상의 지목에 해당할 경우에 주된 용도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보시면 이런 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이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철도 용지가 철도 궤도가 있다. 철도 궤도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토지에 자 도로하고 철도 용지가 있을 때 자 지목은 뭐예요?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한다. 이렇게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땅에 두 개의 용도를 사용할 때는 주된 용도 추정이다. 그렇게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속성의 지목은 뭐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 주지목 추정과 원칙과 그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있죠? 지목은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는 그냥 줄만 쳐놓고 이해해두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그래서 목적이 택지 개발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자, 집 짓는 거니까 지목이 뭐로 대로 바뀌겠죠? 그래요. 그 사용 목적이다. 자, 그다음에 거기에 246페이지에 거기 그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자, 한마디로 핵심 단어가 필요해. 핵심 단어가. 그래서 일단 지목의 구분을 먼저 보고 나서 그 기출문제를 뭐 한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예요? 언제 나온 거?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예, 작년 문제를 뭐예요? 풀어보는 게 좋겠는데 작년 문제가 여기 시험에 지금 시험 문제 작년 문제가 등장하지 않고 여기 나왔던 거 뭐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 지목이 28개지만 이걸 우리가 특징화시키면 첫 번째는 특징을 잡아보자는 게 특징을 잡아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다만 단서 조항이 중요해요. 단서 조항. 그 다음에 큰 거 안에 작은 거 A 안에 B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잡종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다 뭐라 하자는 게 잡종제. 그러면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자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출치세요.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하고 물을 뭐하지 않고 물을 상수로 뭐예요?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 곡물, 원해작물, 당나무, 뽕나무 나오죠? 그 다음에 묘목, 간상수.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식용용 죽순 출시, 죽순. 그래서 우리가 죽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죽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 맞아요. 근데 중림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중림지 나오죠? 중림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임야로 봐야 돼요. 왜? 님자가 수풀자입니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이런 건 임야예요. 그래서 이건 임야다. 임야로 보겠다. 자, 그러면 답을 전하고 비교할 때 전답의 뭐예요? 자, 차이는 뭐냐 하게 되면 경작 방식의 차이예요. 이건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고 이건 물을 뭐예요?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는다?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물을 상식으로 이용한다. 이건 이용하지 않고 이건 이용한다. 왜 그러냐? 너는 가물면 물을 대줘야 돼요. 물 많이 오면 뭐 뚝을 터갖고 물을 빼야 돼요.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하고 자, 표현 미나리 왕국을 재배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하고 비교를 할 때는 뭐예요?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차이고 이걸 뭐하고 비교할 때는 유지하고 있죠? 유지하고 비교할 때는 이 답은 뭐하고 비교할 때 유지하고 비교할 때는 이 답은 뭐예요? 답은 물 배수가 이 물 배수가 뭐예요? 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미나리 연왕골 있죠? 연왕골을 재배를 합니다. 네, 재배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답이에요. 근데 유지는 뭐예요? 무지는 물 배수가 뭐하지 못해요? 물 배수가 용이하지 못해요. 물 배수가 용이하지 못한 늪 같은 지역에서 연완골이 자생을 해요. 자생한다는 거예요. 자생. 재배하는 게 아니라 자생해요. 그 유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재배하고 자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뭐가 중요해요? 배수가 늪 같은 지역에서 배수가 안 된다. 그럼 유지예요. 배수가 잘 된다 그러면 답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없을 때는 연왕골을 재배하느냐 자생하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거기 답에서 보다시피 자, 거기 물을 상수로 직접 이용한다 써 있죠? 물 배수가 이용한다 출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자, 거기 재배 동그라미 치고 만약에 재배하지 아니하고 자생하고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유지라 그랬죠? 자, 거기 줄 쳐놓으세요. 배수가 안 된다 하게 되면 유지다. 그 다음에 정과 답의 분류는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여부에 따른 경작 방식 동그라미 치시고 경작 방식의 차이다. 자, 과소는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열매 달린 거 있죠? 자, 사과나무, 밤나무, 배나무 이런 유실수를 재배를 해야 돼요. 유실수를 재배를 해야지만이 과소네요. 집단적으로 재배한다는 거죠. 유실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요. 만약에 사과나무가 임야에서 산에서 사과나무가 자생한다, 자기 스스로 자란다 하게 되면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니까 과손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네요. 물론 이제 과손 내 주거부지는 이건 됩니다.
과수원 대 주거부지는 대다. 이게. 그래서 여기 과수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치세 사과나무, 밤나무, 배나무, 귤나무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거기 자, 재배한다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줄 쳐놓으시고 유실수가 자생 동그라미 있죠? 자생은 임야다. 과수원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 거기 목장용지 있죠? 목장용지는 일단 자, 초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초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장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초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장용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산법에서 다음과 같은 짐승을 다음과 같은 짐승을 뭐예요? 키우는 다음과 같은 짐승을 키우는 그 부지죠. 가축을 사육하고 키우는 이제 부지인데 사육하고 키우는 부지인데 우리가 요즘 이제 겨울철 되니까 겨울철 때 보통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 그다음에 구제역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짐승 있죠? 소. 그다음에 돼지. 그다음에 말. 자, 그다음에 닭 있죠? 닭. 닭. 자, 그다음에 오리. 타조 있죠? 타조. 자, 이런 짐승을 키우는 부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목장용지를 한다는 거죠. 그 옛날 15회 때 시험 문제 26만 명 지원해서 한 500명 뽑을 때 그때 아주 미친 시험했습니다. 그 당시 꿀벌 매출이 나왔는데 그 문제 한번 내고 그 사람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봐두자. 꿀벌 매출이는 한번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장용진의 목부들의 주거부지 있죠? 지목이 되다 않죠.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목장용지 그래서 일단 초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줄에 주거용 건축물지는 뭐예요? 대다 앉죠.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서 축산법에 나오는 가축 있죠?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뭐예요? 자, 당나귀, 토끼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2번에 오리, 거기 뭐예요? 거위 있죠? 꿀벌 매출이 나왔다 그랬죠? 거위, 오리,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있죠? 구제역. 자, 구제역 끼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 돼지, 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사항이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은 이게 바로 종마장이에요. 왜? 승마장은 채용용지고 경마장은 유원지니까 여기서의 말은 무슨 말이라고? 자, 종마 있죠? 종마장이다. 그렇게 보자. 자, 임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게 되면 핵심어가 그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등장했는데 거기 산림과 원야는 구릉이고 수림지 나무 많은데 중림지 뭐예요? 대나무 많은데 암석지 돌 많은데 자갈땡 모련땡 습지 항무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항무지가 갈대밭이 잡종지라 항무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무지 이렇게 항무지 그다음에 뭐예요? 모래땅 그다음에 자갈땅 그래서 앞자 따서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이렇게 황모자 쓰고 노란 모자 쓰고 어디 간다? 산에 간다.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있죠? 수림지, 중림지 그건 수풀림이니까 임야인지 알아요. 근데 갈대밭, 황무지 뭐예요? 자, 이렇게 갈대밭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하게 되면 황모자, 임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천지는 뭐예요? 광천지는 핵심 단어가 뭐냐 하게 되면 온수물, 약수, 석유류 등의 일종의 쏟은 용출구가 나오죠? 용출구. 용출구라고 하는 단어가 용출구. 이 용출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용출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광천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비교하게 되면 송유관 이렇게 송유관 물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 기름을 보내는 거 송수관 자, 뭐 붙어 있으면 관자 붙어 있으면 이건 잡종제예요. 이건 지목이 뭐라고? 잡종제예요. 그러면 그냥 송수라고 나오면 이건 수도용제예요.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시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목은 매년 나오니까 많이 잠깐만 보고 핵심 단어가 뭔가 하여튼 광천지 나오면 용출구 나오면 광천지라 그랬어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용출구는 광천지예요. 관자 붙으면 잡종지고 관자 빼면 뭐예요? 송수하게 되면 수도용지고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쏟아져 나오는 용출구 보세요. 내가 땅을 샀어. 근데 땅 샀는데 가보니까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막 땅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와. 그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 왜? 땅을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땅에서 기름이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 광대뼈가 하늘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기쁩니다. 그래서 이게 광천지야. 어? 이해하셨죠? 용출구, 그게 광천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다만 단서조항 있죠? 온수, 약수, 석유류 등 일정한 장소를 운송하는 그 송유관, 송수관의 저장지를 제외된다. 제외되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광천지가. 거기 써놓으세요. 그게 잡종기라고.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염전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일단 천일비연. 염전은 천일제염 방식이에요. 천일 뭐라고? 천일제염 방식이다. 천일제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송을 만드는 게 이게 염전이에요. 하늘에 태양을 이용해서 송을 만든다. 이게 염전이에요. 근데 무슨 단어가 나오면 동력을 이용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동력을 해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공장이 나오죠. 그 공장용제예요. 그래서 염전 단서조항 두 번째 줄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 동그라미 치고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것 제외된다. 공장용지 단위죠. 동력 공장용지 단위죠. 대는 뭐예요? 대는 자 어디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자 이게 뭐예요?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이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극장, 그죠? 이런 문화 있어. 이게 다 돼요.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실내 수영장 있죠? 실내 수영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이건 돼요. 그래서 예컨대 뭐예요? 백화점에 어디 일반 상가 건물에 그 휘트니스 센터 있죠? 그거 됩니다. 다만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 실내 체육관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채용용지. 자, 물론 도장 있죠? 태권도장 상가 건물에. 그건 돼요. 실내 체육관이라고 나와야지. 그래서 거기 어디에 249페이지에 거기 그 대창고에 실내 수영장 대라고 써놨죠? 대라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영구적인 건축물제 학교 건물이고 학교용지고 공장은 공장용지고 문화재는 사적지고 종교용지에 종교권 종교용지 다 실내 체육관 체육용지한테 써있죠? 그 줄치세 실내 체육관은 체육용지다. 자 거기 골프장이 어디 있냐? 골프장이 뭐예요? 골프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체육용지인데 실내에 있는 골프장 있죠? 독립성과 영속성이 한 거 그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골프장이라고 일반적인 체육용지 골프장이라고 써있지. 만약에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건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공장용지는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어디에 있냐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다 공장시설 부지. 자, 공장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 세 번째 줄치세 어디 공장시설 안에 의료시설 있죠? 이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무슨 단어만 보면 돼요.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 이 의료시설 부지 이거는 당연히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자 거기 10번에 학교용지 나오는데 거기 체육장 있죠. 체육장이 바로 운동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체육장 하게 되면 학교 교사는 학교 건물이란 얘기고 그 체육장 운동장 이게 학교용지예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은 그거는 완전히 분리됐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지만 완전히 분리됐다 그랬으니까 실습지 기숙사 사택은 채용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기숙사하고 사택은 완전히 분리됐으면 사람 사는 곳이니까 대라갈 곳이고 실습지는 그 학교 용도에 따라서 그 학교가 무슨 학교면 공업학교는 뭐예요? 공업에 관련된 거고 임업학교는 임야라겠죠. 임업에 관련된 학교면 임야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게 되면 거기 그 11번에 가 있죠. 노상주차장. 자 이렇게 노상주차장. 자 이 노상주차장은 도로입니다. 길로차 단위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주된 용도를 추정해요. 그래서 어디에 공원에 부설된 부설주차장, 체육용지에 부설된 부설주차장은 체육용지. 근데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자, 주차 수요를 위반은 뭐예요? 시설물 부지 인근의 부설 주차장. 항상 이 부설 주차장 앞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가에 보시면 노상 주차장은 도로라 그랬고 부설 주차장은 주된 용도를 추정해요. 다만 거기 줄 치세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이건 진짜 주차장이에요. 응? 줄치는 주차장. 그다음 넘겨보시면 자 거기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및 야외 전시장 그거 잡종제예요. 자 줄 치세요.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및 야외 전시장 그게 잡종제. 그 다음에 쌍가래 12번 주의송지 나오죠?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게 되면 자 일단 자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거기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차 이쪽에서 전기차 나오고 그랬죠? 수소차 그것도 뭐예요? 전기 주유소용제예요. 주유소용제 단지. 그러면 거기 세 번째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동그라미 치고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 시설은 제외된다 써 있죠? 그래요.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지웠는데 우리가 뭐예요? 자, 큰 거 안에 작은 거 아까 그랬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 단서지왕 큰 거 안에 작은 거. 그러니까 어디 안에 이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급유송유 시설은 큰 거 안에 작은 거니까 큰 거를 물어본다. 왜? 지목은 땅 하나에 지목을 하나만 써야 되니까. 자, 이거는 어디에 포함시킨다는 게 이거. 큰 거에 포함시키겠다. 그 얘기에 지금. A 안에 B, 큰 거 안에 작은 거. 안에 공장용지 단지. 그 다음에 창고용지는 뭐예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물건을 보관 저장해야 돼요. 항상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 이 창고용지는 뭐예요? 물건을 뭐예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시험이 나왔어요. 관계법령에 의한 콩나물 재배하는 부지는 지목이 뭐냐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뭐예요? 내가 왕년에 창고에서 콩나물 키웠다고 창고용지 썼다가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콩나물을 키워서 콩나물을 만들었죠. 그거를 보관하고 저장. 보관 저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창고용지. 항상 창고용지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보관하고 저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도로 보시면 거기 우리가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일단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 위해서 또는 2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 이게 나오죠. 고속도로 안에 도로 안에 고속도로 안에 큰 거 안에 작은 거 도로 안에 있죠. 휴게소는 대가 아니라는 게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도로 단지. 그다음에 거기 단서조항 다만 줄치세요. 아파트 공장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동그라미 치고 어디 안에 아파트 단지 큰 거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대구. 공장 안에 통로 있죠. 공장 안에 통로도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번 철도용지는 자 중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 거기 교통운수를 위한 궤도 나오죠. 궤도.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궤도. 이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철도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철도용지다 보시면 돼요. 제방 있죠? 방조제, 방수제, 제수방. 자, 그 숫자 빼면 제방인데 거꾸로 하면 그 물 막는 거고 바닷물 막는 거고. 방파제는 뭐예요? 방파제. 어떤 분 방파제가 뭐냐니까 파도 막는 거래. 파도 막는 건 그건 뭐예요? 방조제고 방파제는 뭐예요? 바람 막는 거예요. 바람. 응? 근데 방사제는 모래 막는 거고.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이라고. 응? 그 다음에 하초는 뭐예요?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토지의 출시세. 다만 아까 뭐하고 국어하고 비교할 때 규모가 작으면 국어니까 다시 국어하고 보자. 그래서 국어는 일단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자, 용수 배수 인공적인 수로예요. 자, 국어는 뭐라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예요.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있죠? 소규모 수로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국어, 구. 국어,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이 단어만 보이면 무조건 국어예요. 앞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이니까 땅을 파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다 국어라고 얘기해요. 인공적인 수로라니. 소규모 수로. 자, 하천보다 규모가 작으면.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것은 그건 하천. 소규모 나오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요런 단어가 보이면 이건 무조건 국어입니다. 자, 유지는 물이 좀 괴 있어요. 댐, 저수지, 자, 소류지 이렇게 물이 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고요나 상층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연못 있죠? 소류지는 뭐예요? 이런 하천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에서 뭐예요? 이렇게 자 땅을 파갖고 돌을 싸갖고 뭐예요? 자 이렇게 저수지 모양으로 만드는 게 그게 소류지예요. 그래서 댐보다 규모가 작은 게 저수지, 저수지보다 작은 게 뭐예요? 소류지, 그거보다 작으면 호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다음 그 두 번째 줄 쳐보세요. 연안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다. 뭐하고 비교할 때? 아까 답하고 비교했죠? 답. 물 배수가 잘 되면 답.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뭐라고?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유지라 그랬어요. 자, 양호장이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양호장이 중요한 게 양호장 나오죠? 양호장이 중요한 게 뭐예요? 육상이에요. 해상이라 나오면 틀려요. 항상 육상이 육상. 해상은 뭐예요? 바다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육상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조성된 자, 해상은 뭐예요? 그 바다에다가 두루뭉텅 떠놓고 있죠? 가두리 양식하고 그러죠? 그건 영칭상 양호장이에요. 지목상 양호장이 아니라죠. 그다음에 수도용지 아까 얘기했죠? 뭘 얘기했어요? 자, 용출구하면 광천지. 자, 송유관 뭐예요? 송수관 관자 붙어 있으면 이건 잡종지. 그냥 송수 나오면 수도용지 있죠? 그래서 거기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소수, 거기 정수, 송수 동그라미 치고 송수. 그래서 내 눈에 물을 정수해서 송수란 물을 먹는 물 정수해서 뭐야? 송수란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뭐구나? 수도용지가 맞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원은 세 가지예요. 무슨 법이냐? 국토법이냐? 예, 공원은 세 가지다. 예, 법이 세 가지인데 예, 첫 번째 법은 무슨 법이라고? 국토법에 의한 자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뭐예요? 근린공원 이게 뭐예요? 진짜 공원이에요. 이건 진짜 공원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농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농법. 이 도농법에 의한 묘지공원 있죠? 이 묘지공원은 이건 묘지예요, 묘지. 만약에 묘지공원을 공원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분 정체성을 의심해야 돼요. 왜? 그분은 묘지공원을 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원이라 생각하신 분은 아마 그분은 강시 아니면 뭐예요? 강시 아니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아니 그 죽은 시체들이 공원에서 무슨 놀고 그러지 그걸 공원이라 그러지. 하여튼 묘지입니다. 묘지. 도농법에 의한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묘지. 그다음에 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 뭐라고? 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 그 다음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있죠? 이거 임야예요.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자, 1번의 국토법에 의한 거 진짜 공원, 묘지공원은 뭐예요? 묘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것은 뭐라고? 임야 써있죠? 그 얘기예요. 자, 채용용지 이제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일단 252페이지에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특히 뭐예요? 승마장 나오죠? 승마장 나와요. 승마장. 채용용지에서 볼 사항이 뭐라고? 일단 자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목장용지에서 말하는 말은 종마장. 채용용지에서 말하는 승마장 동그라미 치고 승마장 채용용지.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어디에? 자 동그라미 몇 번에 2번에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이게 대라랬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이건 뭐예요? 자, 제외된다니까 하천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야영장은 뭐예요? 야영장은 유원지로 갔어요. 유원지로 갔으니까 야영장은 삭제되고 유원지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야영장은 뭐예요?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원지 중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들어왔어요? 자, 거기 야영장이 뭐예요? 야영장이 들어왔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일반 공중에 위락과 휴양 등을 갖춘 시설물 있죠? 그래서 수영장은 실외 수영장이고 유선장은 보토리 하는 데고, 그죠? 특히 그 야영장 동그라미 치고 법을 개정해서 야영장이 유원지로 들어왔다는 것만 여러분이 확인 좀 해두셔야 돼요. 종교용지는 뭐예요? 여러분 다 예배 드리고 뭐예요? 법요 예배 설교 있죠? 이게 종교용지. 한교도 종교용지예요. 자, 그다음에 26번에 사적지 하게 되면 중요한 게 2번 단소지항 줄치세요. 다만 뭐예요? 다만 유적, 고적, 기념물 등 학교 용지, 공원 등 종교용지 안에 동그라미 치고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안에 있는 것은 제외된다. 그래서 써 있죠? 그건 제외된다. 그런 얘기. 제외된다. 자, 그래서 큰 거 안에 작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 법주사 내에 있는 자, 이렇게 법주사 내에 있는 쌍사자 석등은 이건 사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으니까 종종지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묘지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거기 자 사람의 시처나 유골에 명된 그 봉안시설 있죠? 옛날로 따지면 낙골당이에요. 네, 봉안시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무지 있죠? 그건 됩니다.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묘지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묘지에서 불상이 하나는 뭐예요? 봉안시설. 그 다음에 묘지공원은 뭐예요? 도농법의 묘지공원은 묘지.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그건 대.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 가지 어디에 자 목장용지 내 과수원 내 주거부지는 대.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보자죠. 그 나머지를 다 우리가 뭐라고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 시험에 이제 잡종지가 시험 문제 나와갖고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잡종지에서 또 시험 문제 나올까? 앞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자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 잡종지는 변수용차 운전하는 이땡콩이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 자 나중에 여러분 거기 그 암기 방법을 좀 자 일단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이렇게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땡콩이는 뭐예요? 이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자 채석장 뭐예요?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누가고 야시안 뭐예요? 야시안 갈대녀와 야시안 갈대녀와 자 야영 비행장 뭐야 비행장 뭐예요? 비행장 우리가 이제는 뭐 비행장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항만 공안 시설 있죠? 항만 공안 항만 뭐예요? 항만 공항 뭐예요? 공안 시설 물류장에서 잡종지 됐다. 자 이렇게 잡종지는 뭐예요?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자동차 운전학원, 자 이땡콩이 이동 탱크 시설, 도축장, 오물처리장, 자 돌 캐는 거, 흙 캐는 거, 채석장, 공동우물, 야외시장, 갈대밭, 항만시설, 공항시설, 그죠? 항만공항 물류장에서 뭐 시설까지 붙이지 않고 항만공항 물류장에서 잡종지 됐다. 그래서 여기 갈대밭 시래의 물건을 쌓아두는 거 물류장, 돌 캐는 거 채석장, 흙 파는 거 야외시장,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나오죠? 변수송차. 자, 그 다음에 도축장, 여객 자 자동차 터미널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있죠? 폐차장. 그 다음에 공항 항만시설.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거기, 자, 이 잡종지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변수용차 운전하는 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갈대녀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항만공항 물류장에서 자 이렇게 붙여서 여기 이제 뭐가 빠졌어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항만공항 물류장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항만공항 뭐예요? 폐차장 물류장에서 자 잡종지 됐다 이런 식으로 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꼭 뭐예요? 한 문제씩 보고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